검찰이요,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러면서 과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또는 그 배후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윗선인 성남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과연 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했을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이익 구조를 최종 결정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지금 의문이거든요. 이 점을 토대로 아마 뒤나 윗선이 있을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 지금 구속이 돼서 네. 20일 안에 이제 기소가 돼야 됩니다.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 수사의 초점은 윗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김만배 씨라든가 관련자들의 이제 혐의 입증이 될 텐데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이 이 설계를 했다고 이미 얘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설계는. 네. 그리고 실무 작업을 유동규가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후 말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그러면 실무자가 설계자의 허락이 없이, 동의가 없이, 어떤 뭐 상의가 없이 실무자가 멋대로 했다? 우리 이 체계 안에서, 행정 체계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시청 2층에 있는 정진상 정책실장인데요. 네, 정책비서관.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이겠죠. 네. 그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또 목격담들이 있어요. 네.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정진상 씨나 그 위에 있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실무자로서 또 추가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좌진상 우동규. 그러니까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을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라고 부르면서 정 씨의 관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자, 얼굴조차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였던 공직자인데 이번에 대장동 사태가 확산되면서 또 새롭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진상 우동교란 소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이제 특혜 분양받아서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특혜 분양을 받았는지 그 자금의 출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재명 지사하고는 2008년 총선 때부터 이제 선거를 도운 인물이기 때문에 복심이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8년 동안 정책비서관을 맡았고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 훨씬 더 가까운 측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뇌물 의혹이 있는데 관련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유동규 본부장을 측근으로 뭐 이재명 지사 입장으로는 실무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진상 비서관의 경우에는 정책비서관의 경우에는 이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비서관을 어떻게 해서든 넣어서 일종의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했는데 저도 좀 살펴보니까 이건 특혜 분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2018년도에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네. 근데 그때 예비 순서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당시 경쟁률이 2.9대 1이었었는데요. 그 예비 순서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받은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박영수 특검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특혜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양 형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장동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다 인맥 추적해가지고 관련성 찾아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자도 한 명이 대장동에서 분양받았는데 그 기자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혜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혜 분양 의혹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무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 이 내용을 둘러싼 뇌물 의혹 수사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지난 1일이었죠. 이 곽병채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요. 곽병채 씨,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은 뇌물수수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고 곽상도 의원,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 씨가 자신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내세웠던 얘기가 있죠. 업무 성과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문화재 시굴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편법을 사용한 정황이 의심된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위험 리스크라죠. 그 중에 하나가 네. 문화재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장동에서도 문화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지 내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멈춰야 되니까 네.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문화재청장한테 이거 좀 따로따로 우리가 이거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은 공사를 진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만만치는 않은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일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 직급에서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게 단순 오비 일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래서 뇌물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시 2017년에 곽상도 의원이 이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아하. 상임위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이 이 업무를 해결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분리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공사가. 그래서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후 뇌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의혹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